수억 원짜리 AI 서버를 기름이 가득 찬 통에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켜보던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자제품에 물이 닿으면 고장 난다.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전원을 켜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넉 달 뒤 전기 사용량이 37%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방식으로 결국 세계 최고 기록까지 세웁니다. AI는 미국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AI를 시키는 기름은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액침 냉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버를 담그는 통, 그리고 그 통을 채우는 액체. 그런데 이 둘은 만드는 회사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통을 만드는 회사는 액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남이 만든 액체를 받아 검증해서 씁니다. 통은 미국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채울 액체였죠. 그래서 진짜 승부는 통이 아니라 그 통에 채우는 액체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전기는 안 통하면서 열만 쏙 빨아들이는 액체. 이건 아무나 못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액체를 만드는 회사들 가운데 반세기 동안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만들어 온 한국 정유 회사들이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37% 절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에 8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기록으로요. 여기서 두 가지만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하나, 한국은 이 시장에 한참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둘,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언가를 버렸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늦었는지, 미국이 뭘 버렸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일 쏟아지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액침 냉각.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펄펄 끓는 냄비를 식힐 때 부채질 대신 찬물에 통째로 담그듯 공기보다 액체가 열을 훨씬 빨리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도 대부분 부채질 쪽이라는 겁니다. 찬바람을 불어넣는 선풍기 방식이죠. 들어가 보면 팬 소리에 옆 사람 말도 안 들립니다. 문제는 AI가 들어오면서 발열이 차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서버를 꽂는 선반 하나를 렉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집 한 채가 3kW를 쓰는데 일반 데이터 센터 렉은 10kW, 집 3채 몫입니다. 반면 AI 서버는 렉 하나가 20kW, 심지어 60kW를 넘어섭니다. 선반 하나가 골목 하나 전기를 다 먹고 그만큼을 전부 열로 뿜어내는 겁니다. 바람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사흘 전 서울의 한 세미나에서 LG전자 연구원이 직접 숫자를 내놨습니다. 지금의 바람 방식이 감당하는 건 렉 하나당 15에서 30kW라고요. 방금 보셨죠? AI 렉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의 40에서 50%가 냉각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100만 원 나오면 40만 원 넘게가 일한 값이 아니라 식힌 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 40만 원을 줄이는 것. 바람으로 못 잡는 열을 액체로 잡자는 거죠. 참고로 이 효율을 나타내는 숫자를 PUE라고 부릅니다. 서버가 전기를 썼을 때 건물 전체가 며칠 썼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뒤에 이 숫자가 다시 나오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는 조건입니다. 전기가 안 통해야 하니 물은 안 됩니다. 담그는 순간 끝입니다. 참고로 물이 전기를 통하는 건 물 자체가 아니라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 때문입니다. 기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속에서는 합선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맨 처음 그 서버가 멀쩡히 돌아간 이유죠. 여기까지는 쉬운 편입니다. 어려운 건
전기를 막으면서 열은 잘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를 막으면 열도 같이 막히고 열을 통하게 하면 전기도 통합니다. 서로 반대로 가는 두 조건을 억지로 갈라놓아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는 몇 년을 그 안에 잠긴 채 돌아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판도, 배선 피복도, 접착제도 삭지 않아야 합니다. 튀김 기름에 몇 년을 넣어놔도 멀쩡한 전자제품을 만들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부은 게 아닙니다. 이 조건에 맞춰 따로 만든 냉각 전용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습니다. 한국이 왜 그 안에 들어갔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도 있습니다. 액체에 담그면 그 시끄러운 팬들이 필요 없어지면서 팬이 쓰던 전기까지 사라집니다. 인천에서 나온 37% 절감은 바로 이 효과들이 겹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아까 한국이 이 시장에 한참 늦게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늦었을까요? 서버를 액체에 담그는 이 방식을 업계에서 처음 상용화한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GRC라는 기업이고 시점은 2009년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022년이었습니다. 13년 차입니다. 그 13년 동안 한국 정유 회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상이 전기차로 기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엔진이 사라지면 엔진 오일도 사라집니다. 이제 이 사업도 끝났다는 말이 안팎에서 파다하던 시절이었죠. 한쪽에서는 미국이 첨단 냉각 시장을 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국이 한물 같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GRC는 통과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지 액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액체는 처음부터 화학회사와 정유회사의 몫이었습니다. 통 만드는 쪽은 그걸 받아 검증하고 인증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건 담그는 방식과 통이었습니다. 그 안에 채울 액체 자리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비어 있던 액체 자리에 13년이나 뒤처진 한국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한국이 갑자기 대단한 기술을 발명해서가 아닙니다. 2022년 미국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액침 냉각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 한 장이 이 시장의 판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뭐였는지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2년 SK엠무브가 미국 GRC에 2,500만 달러를 넣습니다. 액침 냉각통을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한 아까 그 원조 기업입니다. 당시 환율로 우리 돈 300억 원이 넘는 지분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액침 냉각은 암호화폐 채굴장 정도에서나 쓰이던 변두리 시장이었습니다. 확신도 없는 시장에 무모해 보이는 돈을 던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액체를 만들 수 있는 몇 곳, 한국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제 나옵니다. 답은 반세기 동안 갈고 닦은 기유 기술에 있었습니다. 윤활유의 바탕이 되는 기름을 말합니다. 1분에 수천 번 돌아가고 온도가 100도를 넘나드는 엔진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열을 실어 나르던 기름. 전기차 시대에 한물 같다던 그 기술이 알고 보니 액침 냉각의 조건과 그대로 겹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같은 해 데이터 센터용 냉각 플루이드를 개발해냅니다. 문제는 값비싼 서버를 남의 기름에 담가보겠다고 나설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나선 게 SK텔레콤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인천 사옥에 국내 처음으로 액침 냉각 설비가 세워집니다. 실험실에서 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쓰는 사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서버로 한 겁니다. 통은 미국 GRC가 만든 것이었고 그 안에 채운 기름은 한국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그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버가 기름 속으로 스르륵 잠긴 그날부터 넉 달간의 피말리는 실증이 시작됩니다. 첫날 멀쩡히 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한 달 뒤, 두 달 뒤입니다. 부품이 조금씩 녹지는 않는가? 피복이 물러지지는 않는가? 성능이 슬금슬금 떨어지지는 않는가? 이런 건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매일 아침 온도를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기름에 잠긴 기판을 꺼내 확인했을 겁니다. 작은 이상 하나만 생겨도 실증이 통째로 멈출 수 있는 넉 달이었죠. 그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장비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냉방에 쓰던 전기가 93% 줄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9%가 아니라 93%입니다. 에어컨 100대를 돌리고 있었다면 그중 93대를 꺼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팬이 사라지면서 서버 자체 전력도 10% 넘게 줄었습니다. 불을 합쳐 총 전력 37% 절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숫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먼지와 진동까지 사라져 서버 수명이 늘어나는 덤도 얻었죠. 물꼬가 터지자 국내 정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GS칼텍스는 202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침 냉감유를 내놓았습니다. 고순도 기유 기술이 들어가는데 같은 계열 소재가 전투기 전자장비 냉각과 화장품 원료에도 쓰입니다. 불이 붙는 온도는 250도 이상입니다. 2025년 6월부터 LGU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네이버 클라우드에 냉각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GRC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S-오일도 2024년 10월 합류했죠. SK Enmove, GS 칼텍스, HD 현대오일뱅크, S-오일. 국내 정유 넷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곧 끝난다던 엔진오일 회사들이 나란히 AI를 시키는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장의 판을 전 세계로 키워버린 진짜 사건은 미국에서 날아온 발표문 한 장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다른 건 잊으셔도 이 하루만 기억해 주세요. 미국 화학기업 3M이 2025년 말까지 PFAS라는 물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프라이팬 코팅과 등산복 방수에 쓰이던 이 물질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립니다. 환경 소송 부담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자 손을 털어버린 겁니다.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서버를 담글 때 쓰던 최고급 냉각액이 있었습니다. 3M이 만들던 노백이라는 제품입니다. 노백이 왜 최고였을까요? 40도에서 70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칩에 닿는 순간 끓으면서 열을 확 빼앗아가고 다시 식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액침 냉각에 거의 완벽한 액체로 꼽혀온 이유죠. 그런데 노백도 불소를 쓰는 물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FAS와 한 뿌리인 겁니다. 3M이 PFAS에서 손을 떼면서 이 특수유체 사업까지 함께 정리했고 노백도 시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며 서버를 액체에 담가야 하는 바로 그 순간 업계의 기준이던 제품이 사라진 겁니다. 잔치상은 차려졌는데 핵심 재료가 날아간 셈이죠. 파장은 데이터 센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M은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공정용 냉각수도 상당 부분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가 한꺼번에 배체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 빈자리를 향해 50년간 엔진오일을 만들던 한국 정유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비켜준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된 기술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습니다. 통을 만드는 그 미국 회사 GRC의 주주 명단입니다. 2022년에 SKN무브가 들어갔고 2025년 6월에는 삼성벤처스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일본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통 만드는 회사에 기름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넣은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통과 액체는 따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맨 처음 인천의 그 기름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통은 미국 GRC가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여기서 뒤집힙니다. 2025년 10월 경기도 평택에서 삼각편대가 짜입니다. 냉각 시스템은 LG전자, 통은 미국 GRC, 그 안을 채울 액체는 한국 정유사가 맡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미국 워싱턴 데이터 센터 전시회 한복판에서 이 시스템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2009년 액침 냉각을 처음 상용화한 미국 원조 기업이 한국과 한 팀이 되어 미국 안방에 선 겁니다. 흐름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LG전자의 2025년 데이터 센터용 냉각기 수주는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회사가 직접 밝힌 숫자입니다. 한국은 이 시장에 13년이나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원조의 나라 미국 한복판에서 원조 기업과 같은 팀으로 서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만세를 부르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3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지금 AI 서버의 주류는 액침 냉각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아까 그 세미나에서 같은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액체 냉각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이고 대부분 공냉식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인증을 받은 액체 냉각은 서버렉에 직접 붙이는 방식이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액침 냉각 사업을 하는 회사가 스스로 아직 초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액침 냉각이 벌써 세상을 다 덮은 것처럼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원리가 다릅니다. 사라진 노백은 끓으면서 열을 빼앗았지만 한국 정유사의 기름은 끓지 않고 흐르며 열을 옮깁니다. 500짜리를 그대로 대체했다기보다 이제 막 새 판이 깔리고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 표준조차 아직 없습니다. 셋째, 대형 계약이 쏟아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공급은 시작됐지만 세계 시장을 가를 확정 계약 단계는 아닙니다. 배터리 적용도 2030년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유리한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던 제품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서 쓸만한 대안을 빠르게 들고 나온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김칫국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는 안 통하고 열은 잘 가져가는 기름, 또 어디서 필요할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열 폭주를 이 기름에 담가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답을 한국이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80%라는 숫자 이제 나옵니다. 삼성물산과 데이터빈이 개발한 액침 냉각 시스템은 서버를 식히는 전기를 80% 가까이 줄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 전기가 아니라 식히는 데 쓰는 전기입니다. 이때 기록한 PUE는 1.02, 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기록입니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데이터 센터 냉각 국책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18개 기관이 붙었고 사업비는 231억 원입니다. 왜 국가가 나설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나라 전체의 전력 계획을 흔들 정도가 들썩습니다. 전기를 더 먹으면 발전소와 전력망을 더 늘려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시키는 전기를 줄이는 게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이겁니다.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그리고 누가 그 AI를 더 싸게 시키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공장과 일자리, 세금은 국내에 남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다닐 양질의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50년간 엔진 오일을 만들던 기술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오면 끝날 기술이라고들 했지만 AI 시대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버려질 뻔한 게 아니라 쓰일 곳이 이제야 찾아온 겁니다. 지난 50년간 기름 냄새 나는 공장과 연구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세대. 그 손끝에 쌓인 기술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AI를 시키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인천의 그 기름통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서버를 기름 속으로 내려놓았기에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그 한 가지. 진짜 순부는 통이 아니라 그 안에 채우는 액체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AI는 미국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AI를 시키는 기름은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전력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 열을 식히는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뉴스에 안 나오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